안녕하세요. 아빠크래프트의 아크입니다. 아빠크래프트 DIY 작업 공구 만들기 1편으로 오늘 만들 것은 사포 스틱입니다. 다양한 DIY 작업 시에 필요한 사포 스틱을 만들 것인데요. 하드 스틱에 사포를 붙여 만드는 일반적인 사포 스틱 2종과 꼬치를 이용한 사포 스틱 2종입니다. 그럼 저는 만들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설청 해설위원님. 오늘은 아크가 사포 스틱을 만든다고 하던데 사포 스틱은 뭡니까? 안녕하세요. 아설님. 오늘 작업할 것은 사포 스틱입니다. 사포 스틱은 아크만 독특하게 쓰는 도구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사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면을 평탄화시키는 것과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위해서라면 사포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많이 사용하시는 천이나 종이는 사포질을 할 때 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면에 골국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힘이 손가락에 받아서 그렇지요. 특히 모서리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줘서 의도치 않은 변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포를 많이 쓰는 현장에서는 두 겹으로 하기도 하고 사포 뒤에 목재를 주기도 하고 합판에 본딩을 하기도 합니다. 아크가 하고 있는 DIY 작업은 주로 손바닥보다 크거나 작은 작업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부분의 작업을 하기 편하게 오늘 만든 것과 같은 사포 스틱을 만들어 두면 상당히 편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포 스틱이 생긴 것이 꼭 그 여성분들 손톱 정리할 때 쓰던 그런 스틱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모양도 사용법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일전에 뽕구리 따님의 소중한 자를 가져다가 직각자로 만들어 쓰지 않았습니까? 아크는 눈에 보이면 일단 쓰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내님의 소중한 연마 스틱을 가져다가 사포 스틱으로 쓰다가 한 번씩 뒤통수를 맞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작을 할 때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사포를 일단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드 스틱,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꼬치, 그리고 목공 펀드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아크는 세 종류의 사포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저 세 종류의 사포를 다 쓰는 겁니까? 예, 세 종류의 사포를 모두 제작할 걸 예정이지만 일단 보여주는 거는 한 종류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짧아야죠. 그리고 꼰대의 특성을 살려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아크는 총 4종류의 사포를 사용합니다. 앞서 예시로 지나간 80방짜리를 포함해서지요. 연마제 입자는 가게에서 물어보시고 사오시면 되지만 아크성 과잉 작업으로 인한 다발성 치매라는 불치병을 가지신 분이라면 사표 뒷면에 친절하게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아크 같은 분들이야 또 있겠습니까? 저기 일단 뭐 몇몇 방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죠? 인지당 입자 연마석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연마수의 개수라는 크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지당 개수가 적다는 얘기는 일단은 입자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자가 크니까 거친 면을 가는데 좋고요. 그러니까 거칠게 갈 때, 그러니까 많이 뭉태기로 팍팍 이렇게 갈 때 좋고요. 입자가 가늘면 가늘수록, 그러니까 가늘면 가늘수록 입자가 곱다는 얘기니까 부드럽게 가요.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꼰대 라이프는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지금 뭐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에이, 왜 취미생활을 방해하고 그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포를 전체를 다 발라주면 사용하기가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넣고 빼고 보관하기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하드 스틱의 한 30mm 정도 위에 가이드를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사포를 자를 때 일단은 마킹을 하고 그 가이드 크기만큼 자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성격에 저거 분명히 뭐 다 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반으로 접어서 잘라왔을 거예요. 익숙한 게 보이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목공 본드는 경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아주 느리기 때문에 얇게 펴바르고 압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공 본드가 굳기, 그러니까 경화하기 전까지는 크림을 발라놓은 상태와 같거든요. 경화하면서 접착면이 들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굳기 전에 들리면 접착면이 뜨고 뜬 공간으로 인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화할 때까지는 부착을 해둬야 합니다. 얇게 펴바르면 굳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압착을 해두면 그것이 유지가 되지요. 그래서 얇게 펴바르고 붙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얇게 펴바르는 게 설청 중요합니다. 해설위원님, 꼰대 라이프는 집에 가서 즐기시고요. 저는 화토가 등장해서 반가워서 얘기 드린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크는 저 화토 잘 쓴다니까요. 얇게 펴바르기 좋아요. 그 52장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저거 하나 쓰면 지금 저거 1년 됐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을 무한을 두고 그래요? 아니, 설청위원님,
당신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크가 죽을라 그래요. 그 2011년식 맥으로 그 편집을 하는데 원본은 이미 지웠는데 말은 디립다 많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적당히 합시다. 네, 이제 표자 바르는 작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작업이 있을까요? 아, 이제 스테이에다가 본딩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저거를 그냥 붙이는데 저거 펴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일전에 설정형님 말씀하셨던 걸로는 양쪽을 다 바르는 게 본딩할 때 좋다라고 했는데 저거를 왜 그냥 바르죠? 저것도 펴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아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왜 나왔어요? 일단은 설명은 하기는 설명을 하셔야죠. 예, 목공 본드는 양쪽을 같이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크니까. 제 지금 저거 발라놓고 나중에 저거 사용할 때 왜 들뜨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지금 제 잘못하고 있어요. 예, 설정해 형님. 너무 그렇게 페이스 다운 하시지 마시고요. 화면에 멘트 비면 그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일단은 화면은 좀 빨리 돌려놓고. 그런데 아크는 왜 세 종류나 사포 스틱을 만든답니까? 예, 질문을 주셨으니까 설명을 드린다면요. 사포는 거친 사포, 낮은 방수의 사포로 굵직한 면을 까나가면서 평평화시킵니다. 그리고 중간면의 사포 약 300에서 400방 정도의 사포로 거친 사포가 남긴 스크래치를 지웁니다. 마무리로 중간 사포가 남긴 스크래치를 고운 사포로 정리하는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아크는 중간면 사포부터 고운면 사포까지 세 종류의 사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친 면의 사포는 형태를 만드는 것 외엔 쓸 일이 없는데 이걸로 형태를 만들어야 할 대상은 아이스크림 막대가 힘을 버티지 못해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을 형성하는 작업에 연한 재질이라면 중간면의 사포를 쓰기도 합니다. 아크가 쓰는 중간면의 사포는 400방인데요. 그래서 400방으로 면을 형성할 때를 보조해서 800방으로 중간, 1200방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가장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1200방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형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다 붙인 것 같은데요. 중간에 본드를 또 발랐다가 다시 붙이고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예, 목권 본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드 전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해요. 얇게 펴바르면 뭐든지 빨리 붙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가 이렇게 뭉쳐서 발라지기 때문에 느리게 붙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순간 접착제도 얇게 펴바르면 굉장히 빠르고요. 목권 본드도 생각보다 오히려 어찌 보면 웬만큼 발라져 있는 순간 접착제보다 빨리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얇게 잘 펴바르면.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아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본드를 덧칠해가면서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바르는 작업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압착해갖고 이제 말리고 있네요. 그리고 아크는 세 번 더 작업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예, 이제 칼질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뭐 자 같은 거 안 되고 그냥 자르는데 저렇게 그냥 잘라도 됩니까? 야, 일단은 뭐, 저렇게 그냥 잘라도 되고요. 일단 나무가 갖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면 타고 이제 칼질을 하는 건데, 일단 디자이너 칼이나 일반 칼이나 어쨌든 칼이 날카로우니까, 그것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지금 커팅 매트 위에다 또 뭘 하나 더 깔아놓고 쓰는데, 저건 왜 저런 거죠? 예. 아크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 지금 커팅 매트에다가 칼질을 바로 하면 저게 커팅 매트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우두두들 자국이 생기거든요. 아크는 지금 다양한 DIY 지금 목재도 있고 저기서 클레이나 이런 다양한 DIY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 매트에다 칼집이 생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기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거든요. 지금 아크가 커팅 매트 위에 깔아놓고 있는 건 저게 우레탄 매트예요. 그러니까 재단사들이 많이 쓰는 투명 매트, 반투명 매트, 뭐 투명 매트인데 지금 색깔을 보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좀 누렇잖아요. 저거 10년 쓴 거거든요. 저게 칼에 엄청 강해요. 그래서 막 반이 찢겨져 나가도 자국이 별로 안 생기는, 그러니까 칼날이 가는데 그렇게 크게 그 방해를 받지 않아서 저 일단은 칼질을 하는데 저거는 많이 쓰고요. 근데 저게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손을 오래 대고 있으면 저게 꼭 그 알코올에다가 오래 손 담그는 것처럼 그렇게 막 빨갛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뭐 그림 작업을 하는데 쓰거나 뭐 다양한 작업을 하는 데는 못 써요. 그래서 아크는 저 커팅 매트, 그러니까 재단 매트만 일단 따로 쓰고요. 그 외에도 저기에 뭐 묻는 게 싫어서 그림을 위해서 뭐 그림 매트도 또 따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지금 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 바닥에 깔린 거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사는데,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걸그적거리면 그게 또 작업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부분은 뭐 아크가 그렇게 나쁘게 쓴다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근데 한마디로 더럽게 까다로운 건 맞아요. 예, 확실히 작업은 참 지저분하게 하면서 까다롭긴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작업이 일단은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가 돼 가는데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하면 일단 저거는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노멀한 사포스틱 작업은 끝난 것 같고요. 저렇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제 뜯어내면서 완성시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칼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 거 이제 그러니까 꼬치에다가 만드는 사포스틱 그것도 의외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멀 우드 스틱 작업은 일단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작업은 뭐가 있습니까? 예, 이제 노멀한 우드 스틱 작업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꼬치 스틱을 만들 건데 꼬치 스틱은 일단은 우드 스틱 그러니까 노멀한 우드 스틱이 직각의 면을 갈아내기에 좋게 만드는 거라면 꼬치 스틱은 일단은 특수한 부위 그러니까 원형을 갈아내거나 속에 내경 같은데 갈아내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를 연마하는 그러니까 각도를 연마하는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은 원형 부분에 꼬치 스틱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 형태로 조금 뾰족한 형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먼저 이제 돌돌 말아서 사포 자체의 길을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부에 본딩을 처리해서 이제 저거를 이제 말아두는 건데 뭐 노멀 우드 스틱 작업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당신이랑 나랑 떠드는 시간이 많았지.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작업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드 스틱 만드는 것처럼 그냥 뭐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예,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저 사포가, 일단 사포와 사포가 본딩을 해서 붙는 경우가 안 생기게, 그러니까 원형으로 감았을 때, 그러니까 원형 딱 한 바퀴에서 이제 커팅을 해서 그 부분까지만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일단 뭐 까다로운 부분이라 그럴까? 그 까다로운 부분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사포하고 사포를 감아두는 게가 아닌 딱 한 바퀴에서 기준을 맞추는 거죠? 네, 사포 자체가 연마제라고 하는 일단 그러니까 굴곡이 있잖아요 속에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본딩으로 채우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감아두면 그게 풀려서 실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평평한 면인 사포와 사포면과 그 다음에 꼬치 스틱이 갖고 있는 그 평평한 면에 까지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이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한 바퀴 안에서 끝에서 끝면이 딱 맞물리면서 이제 본드가 굳을 수 있도록까지만 작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순간 접착제를 준비하는데 순간 접착 목공 본드를 안 붙이나요? 아니요, 목공 본드도 사용할 겁니다. 단지 목공 본드는 일단 굳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번에 크램프 보드를 사용할 때도 딱딱이 부분에는 일단 순간 접착제를 사용했던 것처럼 목공 본드가 일단은 저 상태로 말아놨을 때 원형이라서 압착하기도 곤란하고 펴발라서 잘못 펴바르게 되면은 본드 자체가 칠랄레 팔랄레 해서 일단 사포 자체에 본드가 묻을 수도 있으니까요. 굳는 속도를 조금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순간 접착제를 얇게 펴발라서 한쪽 면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공 본드를 발라주고 속에가 이제 그게 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유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한 번씩 돌돌 더 말아서 일단은 형태가 더 잘 나오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속에다 이제 본드를 그러니까 목공 본드를 이제 얇게 펴 바르고 그 다음에 겉에다가 본딩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로 한 번 더 마감을 하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포가 사포 기능을 발휘를 하려면 일단 사포면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포면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는 목공 본드는 일단 어쨌든 칠랄레 팔랄레가 돼요. 특히 아크 같은 애들은 많이 묻히죠. 사포면에다가 본딩을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애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많이 묻히게 되면 사포가 사포 기능을 못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포를 가장 깔끔하게 지키면서 작업을 하려면 일단은 원형이 잘 유지돼야 되고 본드가 옆으로 많이 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면 있는 부분을 또 면과 면끼리 또 잘 발라줘야 저 사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포와 사포끼리 또 이렇게 밀리게 되면 저게 이제 막 그 사포면에 닿을 때 이게 저게 막 분해가 되거든요. 이게 사포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 작업은 이제 저렇게 작업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 콘형의 작업만 남은 건가요? 예, 이제 콘형의 작업만 남았는데요. 뾰족한 부분을 갈아내는 거죠. 일단은 먼저 원형으로 먼저 돌돌 말아놓은 상태의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한쪽 면에서부터 이제 꼬치 보면은 꼬치에 꽂는 부분 있잖아요. 그 꽂는 부분에다가 일단은 그 먼저 거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살살 돌돌 마르면 원형으로 콘 형태가 됩니다. 그 원형으로 콘 형태가 되면 저렇게 말아둔 상태로 이제 끝에 부분을 정리를 하고 저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이제 되고요. 저기다 이제 본딩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 사포 스틱은 만드는 게 일단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저런 사포 스틱이나 저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예, 오늘 만들어 둔 거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구는 아니죠. 융거불만의 공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소모제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면을 골라내는 작업들을 하거나 이제 평탄하게 작업을 하거나 이제 예쁘게 마무리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가령 이제
우드 스틱 같은 거, 먼저 만든 우드 스틱 같은 거는 일단은 평면화 작업을 할 땐 좋죠. 면을 반듯하게 잘라낼 때 가령 면에 본드가 이제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갈아내기 좋고요. 원형의 이제 꼬치 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내경을 갈아내거나 아니면 굴곡지 같은 경우 그런 작업들에 필요하고요. 콘은 이제 뾰족하게 안쪽 부분을 갈 때 그럴 때 쓰죠. 물론 이제 끌 같은 걸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끌은 스크래치가 크게 나니까요. 저런 콘들이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두는 거고요. 물론 아크는 좀 지저분하게 작업하는 게 맞습니다. 지저분하게 작업하는 게 맞아서 그런 부분을 일단 정리하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거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집에서 저렇게 만들어 두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이제 많이 받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만든 우드를 이용한 우드 스틱을 외에도 지금 저 부분은 절대로 이제 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공 본드가 워낙에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게 물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다 풀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는 이제 물 작업, 그러니까 물 사포질을 할 때는 쓸 수 없는 도구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레이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원형 사포를 이제 꼬치 사포 같은 거나 이제 콘 사포는 쓰는데, 물론 이제 클레이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면이 반듯한 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선형의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스펀지 사포를 쓰기도 합니다. 3M 스펀지 사포를 이제 사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일반 스펀지가 아닌 미용 스펀지가 있어요.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본드 처리를 해서 이제 그 스펀지, 그러니까 스펀지 사포를 대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작업하는데 바로바로 필요할 때가 있을 때 이제 쓰는 거고요. 작업할 때 뭐가 없으면 좀 뭐 찾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두면 이제 뭐 DIY 작업을 할 때 일단 때에 따라서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요. 일단 그리고 절약도 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DIY 작업을 할 때 유용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아빠크래프트 공구 만들기 1편 사포 스틱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빠크래프트는 다크서클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DIY 제작을 진행하려 합니다. 바람하지 않는 다크월드를 위해 님들께 도움이 된다면 DIY 제작뿐 아니라 필요한 공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려 합니다. 다크월드를 위해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크는 다음 작업하러 갑니다. 그럼 다크월드를 위해 굿잡!